지금 이 양측이 정말로 치열하게 싸움이 시작이 됐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게 촉발이 된 거잖아요. 지난 목요일에 이분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제는 도저히 이건 참을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떻게든지 지금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힌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소통 강화, 당직 개편, 그리고 이제 연말 퇴진의 가능성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그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하는 걸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세 가지는 죽어도 안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판사 앞에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천권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거나 누구하고 공유하거나 이런 것도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도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면 승부가 이게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고 정면 승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2차 체포동의안에서 아마 확 붙어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극심한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판사 앞에 나가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좀 두려워하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이걸 부결을 어떻게든지 2차 체포동의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지난 27일 2월 27일 거에서 챙피를 당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웅래 체포동의안 급으로 가야 되는데 161표죠. 부결표가. 근데 지금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 해서 161표는 목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지난번식으로 뭐 가결 같은 부결이 되더라도 부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당직 개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 실제로 얼마나 있을지는 지금 전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공천권 반납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CBS 논설실장하고 얘기했던 옥중 공천 얘기는 저는 진심을 담은 얘기라고 봅니다. 물론 뭐 바로 부인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좀 보면서 만약에 그 CBS 논설실장이 그걸 녹음을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저는 약간의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번지지는 않고 슬그머니 끝났습니다만은 저는 그 비슷한 얘기를 친명 쪽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고요. 대표 사퇴는 결국 공천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직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안 할 텐데 얼마나 급했으면 연말에 대표를 사퇴할 가능성을 슬쩍 흘렸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가면 연말쯤 되면은요, 모든 일은 다 끝나고요. 그리고 연말쯤 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슬그머니 안 해도 되고요. 그 만약에 진짜 할 수 없이 뭐 상황이 꼬여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천 다 하고 총선 결과에는 책임을 안 지는 대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정말로 그렇게 대표도 그만두기 싫고 공천권도 놓기 싫고 그러면은 재판 받으려고 그러고 만약에 당에 대한 사랑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한 조각이라도 있다면 업무정지라도 셀프로 한번 해봐라라고 해놓은 거지. 제가 뭐 괜히 쓸데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있다면 업무정지 한번 생각해봐라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에 좀 더 덧붙이면요. 그 의원님 말씀의 결론이 이거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말까지는 대표직을 유지한다. 본인의 목표. 네, 그래서 7, 8개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공천 작업이 마무리는 안 되더라도 내천
실질적으로 하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을 뭐 당대표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년 총선에 이기면 내 사법 리스크는 없어진다. 즉 사법을 정치력으로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중요한 건 10입니다. 10. 숫자 10.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가결이 139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10명만 기권이나 무효에서 가담한다면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던 분들 그러니까 부결이 아니더라도 기권이나 무효표에 있던 분들만 가담하더라도 149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150을 넘겨야 되지만 뭐 거기에 제적이지만 제석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2월 27일 기준으로 하면은 149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10명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확보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의 그 고 전용수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국민적 분위기 그리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하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필망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탈표는 많아지려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내려놓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당근을 제시하는 그런 걸 계속적으로 중립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아마 내던질 거라 생각하고 그게 그 이제 용어를 찾아낸 것 같아요.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 근데 질서 있는 퇴진하기 전에 만약에 퇴진이 빨리 해서 좋으면 당장 해야죠. 근데 질서 있는 퇴진하겠다는 얘기는 공천 과정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시다시피 올 연말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올해 이제 뭐 정기국회 무렵 때부터 실질적인 공천 작업이 들어갈 것이고 뭐 그 전에 이미 자료는 많이 그 사무총장 중심으로 많이 모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분의 죽음하고 지금 2차 체포동의안을 보고 있지만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기소가 있잖아요. 2차 체포동의안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넘어갔다 칩시다. 이제 기소가 있는데 기소를 넘어가기 위한 준비는 완결됐습니다. 그건 사무총장이 있고 윤리위원장을 지금 정해놨고 그 당무위원회도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기소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택할 수 있는 모든 그 대비책은 지금 다 끝나 있고요. 선거법 1심이 지금 훈시 규정에 따르면 6월이지만 그렇게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을로 넘어갈 텐데 아마 이 재판을 어떻게든지 질질 끌어서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술과 전략을 쓸 것도 아마 대충은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연말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면 시끄러우면 대표직을 물러나는 쇼를 할 수 있고 그때 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보여주기고 당장의 위험을 넘어타기 위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쇼다? 뭐 이렇게 미봉책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3, 4월을 어떻게든지 넘겨가지고 또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해서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삼불 판사 앞에 출석하는 거, 공천권 반납, 대표 사퇴 이 세 개는 아마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갖고 있는 대표하고 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죽음이 과연 여기에 어떤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전술 전략은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빤합니다.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제 재판은 질질 끌기로 나갈 것이고 공천권 확보하고 방탄하면서 윤 대통령의 실정과 약점 파고들고 그리고 입으로는 항상 민생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올해가 흘러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사고가 이번에도 보듯이 예기치 못한 사고는 항상 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고가 유동규의 변심, 김성태의 소환과 변심,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특히 전 실장의 극단적인 선택은 엄청난 사고죠. 왜 그러냐면 전 실장은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김문기 씨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넘어갔잖아요. 그러다가 또 지금 된통 당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이분은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조문을 가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그 아는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이 전 실장의 극단적인 선택은 굉장히 큰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타고 넘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잘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이제 이 전 실장님의 그 사망 사고 극단적 선택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KBS에서 실시한 이게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다가 52입니다.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가 54,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가 58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망 사고 후에 악화된 여론, 물론 지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 때문에 여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시선은 아마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이 정당 지도에 반영될 것이고, 그래서 전영수 실장님의 그 사망 후에 실시된 여론조사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일본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민주당의 반등 혹은 관심이 좀 가려질 수 있지만 결국은 뭐 4월 중에는 늦어도 4월 중에는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고 그때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닥치고 공작 이런 태세로 그러면서 또 뭔가 그 민주당 내에 있는 정치인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또 공격하냐면요. 반 이재명계에서 목소리를 낼 때마다 저건 결국은 공천을 노리는 자기 정치다라고 비하하고 있거든요. 개딸이 이걸 이제 무기로 삼아서 대단히 많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대중 정치인들은 여기에 조금 두려움을 가질 거고요.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런 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 77.7%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그러는 호남 쪽에서의 참여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성적표를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이 서쪽 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쪽 지지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77.7%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0.73%로 패배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계속 그거에 목매이면은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짓을 하건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나는 0.73%로 졌어.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데 진 거야. 77%를 훨씬 넘긴 뭐 그런 대표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거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써가지고는 이 당을 더군다나 제1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제1야당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만 하고 일만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대표의 흠결,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가는 정당을 가지고는 이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중요한 야당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당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나라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77.7% 0.73만 가지고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하고 왜 그러는지 그리고 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죠. 토론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소위 그 0.73이라는 젖잘싸. 그건 제가 보기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지 않지만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찍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대선에서 진다면 민주 진보 진영 그리고 이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뤄놓은 남북 관계가 진전된 것이 후퇴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만든 민주당인데 민주당에 대한 뭐 절박함. 그래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찍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그러면 0.73 젖잘싸는 말하면 안 된다고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럼 계속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체포동의안이든 대표적 사태든 70% 이상의 비율이 나와요. 그럼 그 비율은 왜 정말 신비하게도 내려가지 않는가? 저는 그 비율은 유지되지만 결국은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소돼서 70%, 축소돼서 70%, 축소돼서 70%면 원값의 뭐 2분의 1에 이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현혹되지 말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전체 사이즈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개딸들 같은 분들은 일종의 그 용어를 쓰면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이 사람을 지지했고 그리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 부정을 하기 싫은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범죄가 새로 나오더라도 이것까지 계속 덮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제 어떤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파도가 돼서 이제 오는데도 내 한 몸으로 막아서겠다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딸들이나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그러니까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는 정말 갈라파고스 군도화되고 있는 의식의 갈라파고스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계없이 나만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그 김종민 의원 말씀처럼 민주당은 어떤 당대표가 한 명이 지키는 게 아니고요.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 지킬 수 있는 당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태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돌아오지 못할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떠날 수 없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